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에서 나왔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를 가져요. 근데 로그 정의에서 x는 로그 a의 y 이렇게 되면 x하고 y를 서로 바꾸면 y 이꼴 ax 제곱의 역함수인 y 이꼴 로그 ax를 얻고요. 이 함수를 a를 미추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그 함수는 진수 쪽에 x가 들어가 있는, 진수 쪽에 변수가 있는 거를 로그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함수는 지수의 변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그 로그 함수의 성질이 어떤 거가 있나를 좀 볼게요. 자,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나와 있었죠, 처음에. 잠깐만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돼서 지수함수랑 비슷한 성질도 있고 지수함수에서 유도된 거의 모든 성질이 지수함수에서 유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성질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수함수가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얘를 y 꼴 x 대칭한 게 로그 함수라서 얘를 y 꼴 x 대칭하면 얘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함수가 밑이 0보다 크 1보다 작으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 얘를 y 꼴 x 대칭시키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메인은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꺼번에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얘가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재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고 자, y의 치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양의 실수 전체였어요. 자, 그럼 얘가 y 꼴 x 대칭을 시키잖아요. y 꼴 x 대칭시키니까 역할이 바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x가 양의 실수 전체고요. 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하고 y하고 역할이 바뀌니까.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었죠. 0,1을 항상 지나는데 지수함수의 기본 형태가 얘가 0,1을 지나니까 y 꼴 x 대칭시키니까 1,0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점근선이 얘가 x축이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y 꼴 x 대칭시키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성질이 지수함수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를 해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를 하네요. 밑이 1보다 작으면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수랑 성질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의역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y값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고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꼴 ax랑 y 꼴 로그 a분의 1 x는 x축 대칭이다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제 그 지수함수가 y 꼴 ax랑 y 꼴 2분의 1 x랑 y 꼴 2x가 이렇게 따지면 y축 대칭이었잖아요. 그럼 y 꼴 x 대칭시키니까 x축 대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하고 지수함수는 서로 역함수다. 그러니까 y 꼴 x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성질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 빼놓을 게 없고요. 대신 그 지수함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함수의 성질을 y=x를 대칭시키면 로그 함수의 성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자, 두 번째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있는데요. 평행 이동은 x축으로 a만큼 y축을 b만큼이니까 x 자리에 x-a가 들어가면 되고 y 자리에 y-b 이런 형태가 들어가면 되겠죠. 대칭 이동하면 부호들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고등상에 나온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로그만 그 평행 이동에서 조금 조심할 게 있는데, 그거 문제 풀면서, 필수 예제 풀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대칭 이동도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y=x 대칭 이동하면 지수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고등상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 관계인데, 미칠보다 크면 x값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로그 값도 커지고요. x값이 밑이 1보다 작으면 x값이 커지면 반대로 로그 값들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부등호방의 반대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부등식 풀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일단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 성질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이거는 지수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했죠. 지수함수에서도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방이 유지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방이 반대가 된다. 요거 적용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x가 이렇게 정의가 됐고, f3이 4일 때 f12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f3이 4니까 대입해보면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는 로그 a에 자, 이렇게 되고 2를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a의 제곱이 9니까, 자, a는 1이 아닌 양수니까 a는 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f12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로그 3에 자,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자, 27 플러스 2니까 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예제 두 번째. 자, 다음 f 로그 y 꼴 로그 5x에 대해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입해 보면 되겠죠? 로그 5의 1은 0이니까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자, 점근선은 x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로그 함수는 밑이 1인 거 개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가 1,0을 지납니다. 그럼 점근선이 뭐다? y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근선은 y축, 자,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로그 성질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안 되죠. 자, 진수는 양수 범위. 자, 그 다음에 양수 x에 대해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그랬는데, 자, 요 그래프에서 볼게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하죠. 그래서 리을이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하고 y 꼴 x 대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얘가 x하고 y를 자리 바꿔서 자, 역함수 해주면 되겠죠? 대칭에서 요 모양 나온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5의 x제곱이 y니까 y는 5의 x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맞네요. 그리고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해볼게요. 자,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프는 개형으로 계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자, 원래 로그 3x가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 뒤에 그 2가 붙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겠죠. 요거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할게요. 그럼 여기가 0,2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래프 뭐 이런 형태로 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한번 구해볼게요. 조금 이렇게 휘어서 그래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럼 정의역 먼저 보면 원래 자, x가 0보다 크다 했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자, 치역은 뭐 평행 이동해도 원래 실수 전체였으니까 실수 전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점근선 원래 얘는 어떻게 될 거냐 y축이었어요. y축. 그러니까 y축이니까 x는 0이었는데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역은 원래 집합으로 써야 되는데 간단하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본 형태 더해진 거 부호 바뀐 거 다 띄고 일단 기본 형태 먼저 그려볼게요. 자, y 꼴 로그 3x가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y축 대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를 y축으로 1만큼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요. 한 칸 밑으로 내릴게요. 뭐 이런 형태가 돼주면 되겠네요. 그래프가 조금 그리기가 어렵긴 한데 이런 형태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체크할 거는요. 정의역 체크해 볼게요. 자, 진수 범위가 양수니까 x는 음수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치역은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 나오면 됩니다. 점근선은 대칭해도 점근선 y축이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내려도 점근선 안 변하니까 얘는 x 이꼴 0이다 또는 얘는 y축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 거 그래프는 좀 개형으로 그려주면 되고 어떻게 그래프가 진행될지 그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그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 이렇게 됐을 때 m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원래 기본되는 함수의 x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얘도 1로 맞춰줘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이런 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의 개수가 1이니까 요거의 개수도 1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거 4로 묶어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틀려요.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요것도 개수가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얘가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묶어주죠. 그럼 로그 성질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진수에서 곱해진 거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x자리에 x-2가 들어갔고 뒤에 3이 붙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드디어 m이 2고 n이 3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평행이동은 x자리에 x-2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게 4가 있으면 여기 이런 4가 있어 곱해진 애가 있으면 안 되겠죠. 곱해진 애를 따로 떼서 상수를 만든 다음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곱해진 것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해진 거는 진수에서 곱해진 거는 로그에서는 로그끼리의 덧셈으로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꿔서 평행이동을 체크해 주셔야 답이 맞으니까 이거 좀 조심하세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 줘야 됩니다. 여기 x 앞에 어떤 문자 곱해 있으면 진수 쪽에서 로그의 덧셈에서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요거 평행이동에서 좀 조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 관계인데, 자, 그 지수 부등식이랑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 밑을 통일을 해줘야 돼요. 3은 로그 2의 9고, 로그 2의 7이고, 자, 얘를 2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럼 요거만 바꿀게요. 그럼 로그 2의 루트 63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괜찮겠나요? 그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자, 여기다 조금 설명할게요. 그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n분의 n이 앞으로 가죠. 그럼 요 지수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렇게 앞에 유리수를 쓸 수 있잖아요. 유리수를 쓸 수 있다는 거는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제곱이랑 3의 4제곱 있으면 얘를 앞으로 빼면 얘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얘는 2가 되고 다시 안으로 넣어주면 얘가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때 그냥 밑에 지수랑 진수의 지수를 이렇게 약분한다. 이렇게 생각해 줘도 돼요. 또는 이제 2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의 지수랑 밑에 지수랑 진수의 지수를 2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6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얘가 루트 6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할 때 조금 유용한 팁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제일 큰 거 따지면 될 것 같은데, 큰 거, 작은 거. 얘는 루트 49니까. 자, 얘는 루트 81, 얘는 루트 49. 그럼 가장 작은 게 얘가 제일 작고, 두 번째가 얘고, 제일 큰 게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 2의 7에다가, 로그 4의 63,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거 쓸 때 계산한 거 쓰시면 안 돼요. 원래 문제 있는 거 쓰셔야 됩니다. 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돼서 밑을 맞췄어요. 밑을 맞췄으니까 진수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진수가 가장 큰 게 제일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수가 제일 큰 게 이거니까 마이너스 2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x자리에 y가 들어가고 y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얼마라고 나와야 되니까요. 양변에 미치 3인 로그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역함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y자리에 x, x자리에 y를 대입할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로그 정의해서 얘의 예제곱이 얘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여기서 역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봤지만 지수를 역함수하면 로그가 나오고 로그를 역함수하면 지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7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자, y꼴 로그 2x의 그래프하고 y꼴 x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d-c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은 y꼴 x 위에 있는 점은 자,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죠. 자,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y꼴 x 위에 있는 점 당연한 건데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y꼴 x에 있는 점은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요 점에서 x좌표가 a잖아요. 그럼 y좌표도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점은 b, b고 요 점은 c, c고 요거는 d, d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지금 값을 하나도 모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 a, 0은 어떻게 될 거냐면 y꼴 로그 2x의 y꼴 로그 2x하고 x축에서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면 로그 함수랑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1,0이 되겠죠. y가 0일 때 x값 구하면 되니까 얘는 1,0이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따라서 a가 1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점 원래 a, a였는데 이 점은 1,1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부터 해석을 할게요. 자, 요 점이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b, 1이 돼야 되죠. 자, b, 1인데 b, 1은 y꼴 로그 2x 위에는 2x 위의 점이에요. 지난 점이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1은 로그 2의 b가 되니까 b는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b가 2니까 요 점의 좌표 아이고 구분이 될까요? 요게 2,2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2,2니까 요 점의 좌표는 c,2가 되면 돼요. 여기 자, c,2가 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c,2는 마찬가지로 y꼴 2x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c는 4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c는 4. 그럼 또 똑같이 자, 요 점이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4니까 4,4가 나오시면 되고 자, 요 점은 d, 4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d, 4가
로그 2x, y 꼴 로그 2x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자, d는 2의 4제곱 돼서 1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d-c를 구하라 했으니까 16-4가 나와서 12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필수제 8번 해볼게요. 자, 로그 2x하고 로그 x 플러스 4의 그래프래요. 자, 식을 보시면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B하고 CD하고 그 두 곡선으로 선분 A, B하고 CD하고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요게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자, 요 그래프하고 x축하고 지나는 점이 1,0인데 이거는 지금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그 y절편이 나오니까 x가 0일 때 y값 구하시면 얘는 0,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얘가 그 선분 AB하고 CD가 지금 x축하고 평행한 거예요. 그러면 B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B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B는 B,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2죠. Y좌표는 2니까 여기서 이제 B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Y꼴 로그 2X 위의 점이죠. 자, 따라서 B는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가 4니까 또 X좌표, C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C점의 X좌표는 4고 얘가 Y좌표를 모르니까 4,C라고 두면 얘는 Y꼴 로그 2에 X 플러스 4 위에 있는 점이니까, 자, C는 로그 2에 8이 나와서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그 D점의 좌표도 한번 구할 수 있긴 한데, 구해볼까요 그냥? 자, D점의 좌표는 C의 X좌표가 4고 그 Y좌표가 3이니까 얘랑 그 C랑 Y좌표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D라고 두면 얘는 Y꼴 로그 2의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자, 3은 로그 2의 X가 돼서 그 D는 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D에 그래서 X좌표는 8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삼각형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로감수가 이게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직선도 아니고 해서 선분도 아니고 해서 곡선이 돼가지고 이 상태로는 넓이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요게 S1이에요. 근데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부호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형태를 바꿔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자,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이, 자, 얘하고 얘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요렇게 이동을 해주면 요게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직선. 그래서 S1하고 S2랑 넓이가 똑같아요. 사각형의 넓이랑. 그래서 AB의 길이는 요거 S2 같은 경우는 넓이를 어떻게 구해주면 될 거냐면 AB에다가 BC의 길이를 곱하면 직사각형이 나오니까 이거의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 길이는 사실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항상 AB 길이는 4거든요. 직접 좌표를 구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B하고 C는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얘들의 높이가 그 C가 3 나오고 B의 Y좌표가 2가 나와서 얘가 1이 돼서 넓이가 4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파트는 로그함수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좀 봤고, 그거하고 평행 이동하고 그 대칭 이동에 대해서 적용한 그래프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그런 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유도하시면 되는데, 사실 외우는 것보다는 유도하는 게 조금 느려요. 그래서 꼭 성질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